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언어 파트 문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35, 36번 같은 경우는 지문형 문제가 나와 있죠. 저는 문제를 풀 때 사실 완전히 발췌로 풀지만 우리 해설 강의에서는 지문 한번 보고 지문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는 곰과 콩의 소리를 듣고 두 단어의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두에서 실현되는, 자, 여기서 어두가 뭔지 알죠? 단어의 머리, 여기 어두에서 실현되는 기억과 키억이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 한다 했는데, 우리 언어 공부한 친구들은 의문의 뜻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가구에서 발음되는 두 기억은 같은 소리일까? 가구의 첫 음절의 기억은 성대에 울림이 없는 무성음 K로 발음을 하고, 둘째 음절의 기억은 앞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성대에 울림이 있는 유성음 G로 실현된다. 하지만 국어의 파열음에서는 성대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도 파열음이죠. 우리는 K와 G를 하나의 음은 기억으로 인식한다. 발음은 다르지만 파열음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으로는 의미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을 한다. 이처럼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소리들을 변이음이라고 하고,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해서 변이음의 특성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고, 이 말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컨대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은 어두에서는 무성음 PTK로 실현된다. 자, 파열음이 어두에서는 무성음. 반면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비읍, 미음, 니은, 이음과 같은 유음, 리을 사이에서는 유성은 B, D, G로 실현이 된다라고 우리 지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는 것은 파열음 같은 경우는 성대 울림으로는 의미 구별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변이음에서 파열음으로 예시를 주었을 때 비읍, 디귿, 기역을 변이음으로 나누었을 때 어두에서는 무성음, PTK, 그리고 모음, 모음 사이, 또 비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된다. B, D, G 있겠죠? 이와 유사한 양상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옷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옷 플러스 이 만나면 옷이, 옷 플러스 도 만나면 옷도, 옷 플러스 만 했을 때는 옷만처럼 옷의 발음이, 자, 여기서는 옷, 여기서는 디귿 받침, 여기서는 니은 받침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형태 알고 있죠? 한 형태소의 이 형태는 하나의 형태소니까 의미의 차이 없겠지. 그리고 문법적인 기능 동일하고 나타나는 환경은 겹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형태소에서도 같은 형태소인데 발음이 바뀌지만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이 형태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생소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옆에다가 따로 판서를 하지는 않을게요.
이렇듯 우리는 한 의문의 변이음들을 하나의 동일한 의문으로, 한 형태소의 이 형태들을 하나의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을 하고 있죠.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을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서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뉜대. 예컨대 빗다의 빗에 비음 외의 자음이 결합되면 내가 방금 발음한 빗다처럼 디귿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하고, 뒤에 비음이 결합되면은 빗이라는 단어에 만을 붙여볼게요. 빗만 해서 니은으로 교체가 되지. 이는 국어에서 종성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하고 외웠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이 가능하고, 또 자음,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과 니은과 같은 친구들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얘네가 미음하고 니은이랑 만나면 우리 의문 변동 공부할 때 배웠죠. 비음화가 일어나잖아. 아,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겠다. 의문적인 규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교체를 자동적 교체라고 부른대요.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할 때는 허리가 굽어가 되지. 국어에서 비읍과 모음이 결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다의 굽에다가 똑같이 어를 붙이면은 고기를 굽어라고 하지 않고 구어라고 하잖아? 구어의 구으로 교체되는 이 현상은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글을 보고 뭘 떠올리면 되냐면, 이거 용언 배울 때 배웠던 불규칙 활용. 아, 결국에는 위에 있는 자동적 교체는 규칙 활용, 밑에서 설명한 비자동적 교체는 불규칙 활용으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개념을 이제 낯선 텍스트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려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로 넘어갑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우리 1번 가구의 두 기역은 이제 발음은 각각 무성음, 유성음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내용이 있었지만, 이 기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음운으로 본다. 우리 기억나죠? 파열음에서는 무성음과 유성음과 같은 성대의 울림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똑같은 음운으로 본다. 그리고 그냥 발췌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2번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 했는데, 이 친구도 발췌로 다시 넘어가 보면 내용 일치로 그대로 있어. 우리가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여기 있지.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내용 일치해서 그냥 컷. 주지 못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나머지 3, 4, 5번도 사실은 내용이 있는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역부터 디귿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얘는 이제 여기서 분석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선지랑 바로 대응시키면서 볼게요. 1번, 기역의 후보의 비읍과 달리 기역의 바지의 비읍, 니은의 온도의 디귿, 디귿의 인고의 기역은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 찝어준 파열음 친구들이 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해 있어.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유성음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줄 수 있고, 기역의 바지의 비읍 같은 경우 봤는데 우리 어두에 오는 비읍은 무성음으로 발음을 해주기로 했었어. 그 다음 니은의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음 뒤에 넘어왔지. 이 친구 유성음으로 볼 거고요. 인고의 기역도 마찬가지로 비음 뒤로 넘어왔기 때문에 유성음으로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럼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지? 얘만 무성음이죠? 다음 2번. 기억의 잡아, 잡는, 잡고에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 잡과 잠은 서로 다른 형태소이다 했는데 아니지. 환경에 따라서 음운 변동 때문에 이 형태로 나타난 것 뿐이죠. 우리 이 형태는 서로 같은 형태소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다음 3번. 니은의 더위와 디귿의 거위에서 디귿과 기역은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주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귿과 기역은 애초에 서로 다른 의문으로 구분이 되잖아? 의문의 뜻이 뭐였어? 단어, 뜻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게 역할이었지? 맞는 말을 하고 있고요. 디귿의 먹자와 먹는은 형태는 달라요. 둘 다 어근은 먹다인데 자랑 붙었을 때는 그대로 먹을 갖다 써줬고 는이랑 붙었을 때는 비음화 때문에 이응으로 교체가 되어 있어.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그치? 이 형태지. 적절한 선지입니다. 답은 3번이겠죠? 다음 4번. 니은의 닿는의 단, 들어의 들, 듣는의 드는 모두 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닿는의 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닷 플러스 니은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났어. 우리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활용은 자동적 교체로 보자 라고 우리 쉽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었죠? 들어의 들 같은 경우는 얘가 들이 뭔지 보고 올게. 여기 듣 플러스 어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활용에서 배우는 디귿 불규칙 활용이죠. 이거 외워놨어야 돼. 그래서 들어의 들은 자동적 교체 아니라 비자동적 교체예요. 이 친구 빼줘야 되고 듣는의 든 같은 경우도 듣 플러스 니은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동적 교체라고 해줄 수 있겠지. 다음 5번. 니은의 먹는의 멍, 기억의 추매라고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추매가 아니라 추워야, 추워. 추워. 의 추는 모두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추워 같은 경우는 비읍 불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비자동적 교체 맞지만 니은의 먹는은 먹 플러스 니은 만나서 비음화 일어난 거잖아. 이거는 자동적 교체라서 이 친구 지워줘야겠죠? 37번 기억부터 리을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볼 건데 1번부터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봅시다.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기억과 니은이다. 자, 관형사형 어미 찾아볼게. 기억에서 파랗던 붉은 해서 풀었는데 이 친구는 안 되죠.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붉은 같은 경우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붙어서 현재 시제 나타내주고 있다. 다음 니은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찾아보면 건실한 하나 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에 붙어서 현재 시제 나타내주고 있다. 혹시 디귿 리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디귿, 퇴근한 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갔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여기 있다. 근데 얘는 안 돼. 과거 시제예요. 근데 니은이랑 디귿이랑 똑같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는데 왜 이 친구는 현재 시제고 이 친구는 과거 시제인지 문맥적으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거는 외워놓는 게 좋아. 관형사형 전성어미 얘네는 이 형태라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친구들은 동사에 붙으면 과거 시제. 그래서 밥을 먹은 예진이 하면 먹었다라는 행위가 과거가 되죠. 형용사에 붙으면 현재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실하다 형용사에 붙어서 현재 시제, 퇴근하다 동사에 붙어서 과거 시제라고 보면 되고 리을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기억과 니은 두 개 있다. 적절하다. 2번
관형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니은 디귿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부사어부터 찾아볼게요. 부사어 노을빛으로 라는 친구가 지금 채연의 부사격 조사 붙어서 부사어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물들고 있다라는 용언 서술어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자, 다음 니은에서 부사어를 찾아보면 아주가 새라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어. 무료로도 마찬가지로 부사어이기는 하지만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어쨌든 니은에서 찾았고 디귿에서 여기서 부사어는 봉사활동에 곧장 이렇게 있는데 두 친구가 다 이게 곧장의 집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같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둘 다 용언, 서술어 수식하고 있어. 그래서 안 돼. 답은 2번이겠죠? 다음 3번 대등적 연결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디귿과 리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대등적 연결어미 지만, 리을, 과일은 햇살에 익어가고 있네. 다른 친구들은 지금 저녁이 되자라는 연결어미가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종속적 연결어미예요. 대등적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나열, 뭐뭐고 지금 여기 쓰였지. 대조, 디귿에서 쓰인 뭐뭐지만, 그리고 마지막은 선택. 뭐뭐든지 뭐뭐거나 이런 친구들만 대등적 연결 어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기역과 리을이다 했는데 우리 진행상을 보조적 연결 어미로 나타내면 뭐뭐 고이 있다 주로 사용을 하죠. 기역 보면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결합해서 진행상 나타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리을에서 과일은 햇살에 익어가고 했을 때도 익다, 가다 각각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쓰였고 진행상 나타내고 있는 거 맞죠? 다른 니은과 디귿에서도 본용언, 보조용언 붙은 거 한번 찾아볼까? 니은에 없어요. 디귿에도 없어요. 다음 5번. 필수적 부사어는 기역부터 리을 모두 한 개씩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역에서 필수적 부사어를 찾아보면 물들고 있다라는 서술어는 A가 B로 물들다라는 필수적 부사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 노을빛으로 찾아줄 수 있고 니은에서는 제공한다라는 서술어가 A가 B에게 C를 제공하다라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수적 부사어는 고객에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다음 디귿 퇴근한다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했을 때 이 서술어가 A가 B에 참여하다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해. 그래서 봉사활동이 여기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가다라는 서술어도 A가 B에 가다 해서 집에를 우리 찾아줄 수 있겠죠. 다음 리을 과일은 햇살에 익어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자, 익어가다 같은 경우는 그냥 A가 익어가다 해서 주어만 있으면 괜찮아. 하지만 가득하다는 똑같이 A가 B에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마당에는 이 친구를 필수적 부사어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죠. 다음 38번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했던 종결 어미와 보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준 정보가 아니더라도 중세국어 의문문에 쓰이는 어미와 조사 종류는
외워놨어야 돼.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옆에다가 판서로 정리를 해놓자면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으로 일단 나눴을 때 설명 의문문은 그 질문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걸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에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해요.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뇨와 고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뇨가 종결 어미 그리고 고가 보조사인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 판정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녀와 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녀는 종결 어미 가가 의문 보조사인 거를 알아두면 돼. 현대국어에서처럼 우리 체연 뒤에 조사 붙이죠? 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니은 다라는 종결 어미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을 사용을 했어요. 요거는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아도 공부할 때 좀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1번부터 봅시다. 기억에는 보조사 고가 체연에 결합해서 의문문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했을 때 누구 할 때 고자가 우리가 방금 배우고 왔던 설명 의문문에 쓰이는 보조사예요. 누라는 미지칭 대명사 뒤에 바로 보조사가 붙은 형태야. 적절하다. 2번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다. 그치?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틀렸다고 볼 수 없다. 다음 3번 니은에서는 종결어미 녀가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고 있지 의문문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지울 수 없어. 너무 적절하죠? 다음 디귿 4번 종결어미 니은다가 지금 쓰였어요.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다 했는데 이거 현대풀이 보세요. 그대 어떤 사람이냐? 의문사까지 썼어. 그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아니라 이 의문문 자체는 설명 의문문이야. 그래서 틀렸어. 다음 5번. 종결어미 니은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에 사용되었다. 그치? 어떤 사람이냐라는 서술어에 대한 주체가 그대, 그대니까 2인칭 주어 의문문 맞죠? 39번 봅시다. 자료에 A부터 E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했을 때 어떤 말을 의미를 고려해서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해요. 이거 자주 나오는 소재지. 예컨대 볶음밥 같은 경우는 쌀밥에 여러 재료를 볶아 만든 음식이라는 의미에 따라서 얘를 직접 구성 요소로 먼저 쪼개면 볶음 플러스 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볶음 같은 경우는 다시 어근 복 플러스 접사 음으로 분석이 되죠. 파생 후 합성의 예래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볶음밥을 두 개로 끊었을 때 볶음 플러스 밥이니까 요 단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밥이라는 어근이랑 결합을 해서 볶음밥이라는 결과물이 생긴 거잖아. 근데 얘를 구성요소 방금 뜯어봐서 알겠지만 어근과 접사 구성이야. 그럼 얘는 파생이 먼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어근과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하나의 어근으로 이제 취급할 수 있지. 이제 볶음이라는 어근과 밥이라는 어근이 만나서 합성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파생 후 합성의 예로 볶음밥을 지금 준 거예요. 그 외에도 파생 후 파생, 합성 후 파생, 합성 후 합성의 방식으로 단어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부터 봅시다. A. 놀이마당은 놀이와 마당으로 분석되는 거 맞지?
기역에 해당되는군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형태소 뜯어보면은 놀다라는 어근에 이라는 접사가 붙었어. 파생이 먼저 일어나고 마당이라는 어근과 놀이라는 파생어 어근이 만나서 합성이 일어났지. 그러면은 기역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2번 B는 콩나물국과 아니지. B는 콩나물과 국으로 분석되므로 맞죠? 니은에 해당하는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그 콩이라는 어근에 나물이라는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 뒤에 어근이 또 붙었네. 합성 후 합성의 예시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니은이 아니라 리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줘야겠죠. 다음 3번 C는 거짓말 투성이 두 개로 나누면 거짓말과 투성이로 분석이 되므로 자 했을 때 거짓말 끊어보세요. 거짓이라는 어근에 말이라는 어근 붙어서 만들어졌으니까 요거 합성 과정 거쳤고 뭐뭐 투성이라는 친구는 지금 접사야. 그래서 합성 후 파생 과정을 거쳤다라고 할 수 있어. 이 친구 니은이라고 했어. 안 되겠죠.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죠. 다음 D, 헛소리꾼은 헛과 소리꾼으로 분석되므로 디귿에 해당하는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분석을 소리꾼 플러스 헛이 아니라 헛소리 플러스 꾼으로 가야지. 실속이 없고 미덥지 아니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만큼이 헛소리의 의미,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꾼이라는 접사를 통해 나타난 거라 분석 자체를 잘못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이 웃음꽃은 웃음과 꽃으로 분석되는 거 맞지? 근데 얘를 뜯어보면 웃 어근 플러스 접사해서 파생, 그리고 이 파생어 어근이 꽃이라는 어근이랑 만났어. 파생 후 합성이죠. 이 친구는 기역으로 가야 되는데 리을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틀리다.